지금 유튜브에서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의 24시간 1억 조회수 달성 기록을 뚫고 미국 최대 음원 사이트인 스포티파이에서 팝스타 저스틴 비버와 에드 시런을 꺾고 심지어 세계 기네스 기록을 5개나 갱신한 노래가 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적은 나뿐이다. 다이너마이트처럼 전 세계의 본인들을 각인하고 새로운 길을 다져나가고 있는 바로 자타공인 월드와이드 슈퍼스타 BTS의 신곡 버터입니다. BTS는 이제 한국에 내한 공연을 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사실 처음부터 BTS가 외국인들을 공연으로 올리고 떼창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데뷔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가수로는 최근 기준으로는 당시 BTS의 다이너마이트와 1위 경쟁을 했었던 WAP를 부른 가수 카디비 정도만 떠오릅니다. BTS의 발자취를 살펴보자면 처음에 BTS는 No More Dream이라는 아주 파이팅 넘치는 노래로 데뷔를 합니다. 힙합 음악을 컨셉으로 기획되었던 그룹이라 데뷔곡은 현실을 비판하고 도전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이런 컨셉의 현실 비판적인 노래로 데뷔한 가수가 바로 최초의 아이돌 H.O.T의 라이벌이었던 잭스키스, 2010년대를 주름 잡았던 이제는 완전체 활동을 볼 수 없게 된 빅뱅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흥행한 남성 아이돌 그룹은 일반적으로 거쳐가는 로드맵을 BTS도 당연히 밟아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BTS를 기획한 방시혁 의장님이 누구인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JYP에 있을 당시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히트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나 방시혁 의장은 작곡가에서 만족하지 않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힙합 그룹을 구성하다가 BTS를 결성하게 되었죠. 방시혁 의장은 BTS를 결성하면서 중점 뒀던 부분이 이 팀이 대중에게 얼마나 멋지게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BTS의 초기 음악들은 힙합 정체성의 분위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지만 어디까지나 방시혁 의장이 강조한 것은 본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본인들의 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BTS는 아이돌 그룹으로 출발했지만 본인들이 직접 음악을 만듦으로써 아티스트로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을 꾀합니다. 방시혁 의장은 BTS의 대성공 이후 빅히트를 코스피에 상장하면서 자산이 2021년 5월 기준 27억 달러, 원화로 3조 420억 원을 가진 사람으로 국내 부자 순위 15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산이 3조라면 치킨 한 마리 2만원 기준 삼시세끼로 치킨을 14만 년 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 현재는 멸종한 네안데르탈인이 오늘까지 14만 년 동안 매일 치킨을 먹으면서 BTS의 신곡 버터 뮤비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방시혁 의장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고 BTS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데뷔 때 방탄소년단은 지금의 상장 기업인 빅히트의 기획과는 다르게 중소기획사에서 런칭한 국내 시장을 겨냥한 꼬꼬마 그룹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내수용 차량이었죠. 하지만 팬들을 사랑하는 BTS답게 데뷔부터 SNS나 유튜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냈습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역시 좋은 나무는 종자부터 다르다는 말이 생각나는 행보입니다. 데뷔 이후 학교 3부작 싱글과 미니 앨범을 발매하면서 2013년 활동을 시작한 BTS는 No More Dream 이후 NO, 상남자 등의 활동을 통해 꾸준히 인기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2014년 발매한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데인저는 마이클 잭슨의 덴저러스와는 다르게 바로 차트아웃을 당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BTS의 마태형 진은 이 시기가 전체 활동 중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또한 리더 RM은 이때부터 위기의식을 느끼며 앨범 발매에 영혼을 갈아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그 이후 화양연화 앨범이 나오면서 앨범의 이름처럼 꽃의 모양이 가장 빛나는 때 인생의 찬란한 순간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I Need You의 감성 무비가 해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쩌러의 칼군무로 BTS는 역시 군무가 짱이시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었죠. 신기하게 이 당시 활동은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긴 했지만 해외에서 더 이미지와 인기가 좋은 이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이때부터 내한 공연을 하는 해외 아티스트와 같은 면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스타일과 칼군무, 팬 서비스는 이미 완성된 상태였고요. BTS의 아이덴티티인 칼군무가 잘 드러나는 영상을 짧게 감상해보시죠. 결국 화양연화 앨범이 빌보드의 차트인 되고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하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본 음악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20배, 미국 음악 시장은 일본의 2배니까 이때부터 BTS는 급격하게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쩌러와 불타오른 애가 유튜브에서 1억 뷰를 달성하며 1억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에서 1억 뷰가 넘는 BTS의 노래 영상들이 솔로곡을 포함해서 40여 편에 이릅니다. 음악 총 조회수는 대략 160억 뷰가 넘고 2021년 기준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를 제치고 전세계 3위에 올라설 정도로 유튜브를 지배하게 됩니다. 조회수를 환산한 유튜브 월 수익만 무려 17억에서 28억 사이니까 웬만한 중견기업급 이상의 매출을 유튜브에서만 내고 있는 거죠. 역시 슈퍼스타 클래스는 다릅니다. 그 후 2016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이죠. 우리들에게 좋은 음악으로 정신건강을 챙겨주겠다는 의미로 앨범 윙스를 발매, 타이틀곡 피땀 눈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피땀 눈물은 방시혁 의장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던 음악의 형태가 처음 나왔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곡은 빌보드에서 2010년 최고의 K-POP 100곡 중 7위에 선정될 정도로 찬사를 받기도 했으며 현재에도 유튜브 조회수가 7억 4천만 뷰를 넘을 정도로 아직도 인기몰이 중입니다.
그리고 피땀 눈물은 활동 당시 전 세계 59개국 음악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멤버인 슈가는 타이틀곡 선정 당시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고 이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피땀 눈물의 훅 중 너네 많이가 머니로 들리더라고요. 윙스의 활동 중 드디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한국 보이그룹 최초로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빌보드에서 매년마다 개근상처럼 수상을 하게 됩니다. 2017년 9월 방탄소년단의 앨범 Love Yourself 승이 미국 빌보드 200 차트 7위, K-팝 가수는 물론 아시아 아티스트로서도 최고의 순위를 달성하게 되고 앨범 5장 연속으로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부턴 신곡을 발매하면 신기록을 달성해주게 됩니다. 이후 방탄소년단의 곡 DNA가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67위를 차지합니다. 싸이를 이은 역대 가수 한국 2위의 기록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대단하긴 하지만 이므로서의 강남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강남스타일은 트렌드로서의 밈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시즌성이었다고 본다면 DNA는 BTS가 거대한 팬덤을 가진 세계적인 보이밴드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준 노래입니다. 이때부터 미국 TV쇼 출연, UN 총회 글로벌 청년 대표로 연설, 한국이 아닌 미국의 신년만 이슈에도 출연하는 등 이제는 한국보다 미국의 스케줄이 더 일상처럼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 Love Yourself 전 앨범의 타이틀곡 Fake Love로 52회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한국 가수 최초로 2년 연속으로 수상하고 뒤를 이은 앨범 결 앤서는 빌보드 200 차트의 1위를 하는 등 이제는 더 이상 넘어야 할 산은 없는 곳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K-팝의 왕 BTS의 연역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점에 정점을 장식한 다이너마이트를 잠시 살펴보고 가시죠. 다이너마이트는 전 세계 팬들을 겨냥한 최초의 외국어 타이틀곡으로 전략적으로 해외 팬들을 위하여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북고풍 컨셉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을 오마주하여 해외 팬들에게 경기가 좋았던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주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컨셉은 정확히 대중의 시선과 맞을 수밖에 없었고 한국 가수 최초로 핫백 차트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21세기 최초이자 역대 두 번째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하고 최장기간 1위를 유지한 아시아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BTS를 1위로 데뷔한 역대 세 번째 그룹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영어권 최초로 빌보드 차트 핫100, 아티스트 100, 200 차트 모두 1위를 석권한 아티스트가 되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21세기 비틀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 창출하는 경제규모로 약 1년에 5조 5천억 원, 10년 예상 10조가 넘는 정도의 이제는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시총 10조 정도의 기업으로는 롯데케미컬, KT, SOL 등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정말 대기업 수준이죠. 이번 신곡 인버터는 다이너마이트의 기록 24시간을 앞지른 20시간 56분 만에 1억 뷰를 돌파, 4일 1시간 만에 2억 뷰를 돌파하며 자신들의 기록을 자신들이 갈아치우는 신기록의 사나이가 되어버린 그룹 BTS. 방시혁에 탄생시킨 소년들의 줄임말이 아니라는 농담이 오르내렸던 방탄소년단이 이제는 아시아 시장에서만 인기를 끌던 K-팝을 전 세계적인 인기로 부흥시키고 K-팝을 세계적인 트렌드로 만들어버린 BTS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